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도보여행 좋아하시나요? 저도 전에 도보여행을 계획했었다가 그냥 계획으로 끝난 적이 있는데, 이번 사연은 도보여행 중에 경험한 사연이라고 합니다. 낚시 캠핑 카페 회원이신 얼음공룡 둘리님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얼음공룡 둘리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얼음공룡 둘리님의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공룡 둘리님은 이곳저곳 배낭여행을 다니시는 걸 좋아하시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국토 종주를 위해 주문진항에서 부산까지 계획을 잡고 도보 여행할 때 경험하신 이야기라고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완주를 하지는 못하셨는데 이 사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전역하고 일도 사랑도 그 마음처럼 되는 게 없던 얼음공룡 둘리님은 평소 국토 종주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던 터라 자신을 돌아보고 쉬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도보여행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주문진항에서 출발해서 며칠은 자유로움과 설레임으로 하루하루가 만족스러웠다고 하세요. 밀려드는 바다 내음과 마주치는 사람들도 인사를 건네주고 응원 말씀과 도움도 주시고 해서 떠나길 잘했구나 하는 그런 즐거움까지 더해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걸었을 무렵부터 다리는 무겁고 뒤꿈치가 쓰려오고 발바닥은 붓고 무릎도 아파져 오고 고단함이 밀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조금씩 진행을 하는데도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걷다 보니까 얼음공룡 둘리님은 어느덧 강원도를 벗어나서 경북에 진입하셨다고 해요. 그러고도 한참을 더 내려왔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응원하고 걷다 보니까 작은 마을이 나왔는데 날도 저물고 해서 그날은 그 마을에서 지내기로 하고 그 마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수도 보충하고 씻기도 할 겸 주변에서 마땅한 곳을 찾아봤는데 숙박할 곳도 없고 학교나 관공서도 없고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나가는 마을분께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감사하게도 댁에서 잠시 머물러도 좋다고 하시더랍니다. 마을 어르신을 따라간 뒤에 그 댁에서 이제 물도 챙기고 간단하게 씻고 나오려는데 어르신은 방이 없어서 재워주지 못해서 미안하시다면서 그 간단한 먹거리까지 챙겨주시고 무사한 여행하라고 격려까지 해주셨다고 하세요. 얼음공룡 둘님은 이미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면서 댁을 나섰고 마을에 들어올 때 받았던 곳으로 가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가끔 이런 경우 노숙도보를 했었는데 이때 가장 힘든 건 그 아침 이슬에 젖는 거였다고 하는데요. 버스 정류장 의자 등에 자리를 깔고 이제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런데 그때 그 마을에는 버스 정류장에 의자도 없고 누울 곳도 마땅치 않아서 혹시나 하면 그 노숙을 할 생각에 들어올 때 받았던 큰 나무 밑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세요. 그렇게 자리를 잡으면 워낙 고단한지라 바로 잠이 들었었는데 얼마나 잤을까요? 몸이 축축해지는 게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까 비가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방도 또 이미 다 젖었지만 더 젖지 않게 하려고 급하게 배낭 커버와 우위로 비를 맞고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도로 건너 그 뒤쪽에 작은 집처럼 보이는 실루엣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이제 신세 좀 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쪽으로 갔는데 그 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였다고 합니다. 흔히 사진에서 본 그 흉가 같은 모습은 아니었고 작은 초가집 느낌? 아직도 이런 집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오래된 집이었는데 흉가 같지는 않다지만 방문도 떨어져 있고 그 선뜻 용기가 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냥 다른 곳을 찾아보며 비를 피할 곳도 있겠지 싶어서 돌아서는데 집마당 안쪽에 자전거 세대가 세워져 있더래요. 그래서 안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있나 보다 하고 조심히 계세요 하니까 남자 셋이 그때 방문 틈으로 얼음공룡 둘리님을 쳐다보더랍니다. 이렇게 씩 웃으면서.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뻘쭘하게 인사를 하니까 얼른 비 피하러 들어오라면서 얼음공룡 둘리님께 반갑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얼음공룡 둘리님은 그 셋을 보고 그제서야 이제 망설임 없이 들어갔는데 방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사람들은 이미 막걸리 한잔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셋도 자전거 여행 중인데 좀 전부터 비가 내려서 그 집에 와서 쉬고 있었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지금 마시는 막걸리는 그 자신들이 마시던 것보다 맛이 덜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행 중 다른 하나가 그냥 있는 거 먹는 거지 뭐 이런 곳에서 마시면서 맛을 따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말에 셋은 이미 술이 되었는지 또 금방 막 크게 웃으면서 떠들더랍니다. 그리고 어른공룡 둘리님께서도 한 잔 마시겠냐면서 이제 그분들이 막걸리를 권했었는데, 어른공룡 둘리님은 술을 마시면 이제 또 다음날 힘들어서 도보 여행을 할 수 없을 것 같기에 정중하게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이 이제 말하는 얘기를 듣다가 너무 피곤했었는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방에 세 명은 없었고 그렇게 세 사람 얘기를 듣던 것까지만 생각이 나더랍니다. 일어난 뒤에 어른공룡 둘리님은 소변이 급하게 마려서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이제 나가보니까 비는 그쳤고 시간은 벌써 거의 정오가 다 된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집 앞마당에 풀이 무성하게 자란 곳이 있어서 그곳에 이제 소변을 보는데, 밤에는 보이지 않았던 게 어른공룡 둘리님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무성하게 자란 풀밭에 여기저기 흩어진 오래되고 녹슨 자전거 잔해들이. 어른공룡 둘리님은 그걸 본 뒤 겁이 나서 배낭을 가지러 방으로 달려갔는데, 배낭을 멜 때 그제서야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방 안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색도 바랬고 먼지가 수북히 쌓인 빈 막걸리 병들이 구석에 있었고, 깨끗하게 보였던 방은 여기저기 다 망가지고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는데, 어른공룡 둘리님이 누웠던 자리를 빼고는 사람이 있었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이런 광경을 본 어른공룡 둘리님은 바로 그 집에서 달려나왔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거길 벗어났다고 하세요. 그 세 사람과 대화를 한 게 피곤해서 착각을 했다고 하기엔 너무나 선명한 기억이었기에 확실히 이상한 것들을 본 게 맞다라고 확신을 하시면서요. 그렇게 반대쪽으로 걷다 보니 동네 고개가 나와서 필요한 몇 가지 구입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가게 할아버님께서 어른공룡 둘리님 그 옷차림을 보면서 여행 중이냐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할아버님께서 혹시라도 동네에서 묵을 거면 민박집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어제 도착해서 이제 떠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동네에는 그 민박집 외에는 없는데 어디서 묵었냐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폐가에서 잠을 잤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할아버님께서 거기 도깨비터라고, 그것도 기가 센 도깨비터라고, 거기 살던 사람들도 그래서 다 떠났다고 하더래요. 그리고 그 집 앞 도로가 사고가 잦았던 곳인데, 오래전엔 그 자전거 여행 중이던 남자 셋도 거기서, 어쩌면 아직도 거기엔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자전거가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간밤에 무슨 일 없었냐고 하시는데, 당시에는 도무지 입에서 간밤에 있었던 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공룡 둘리님은 도보 국토 종주를 멈추고 대구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와서도 한동안 기분 탓인지 귓가에 계속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막걸리 한잔하고 가 하면서 남자 셋이 웃으며 떠드는 소리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토 종주 경험도, 폐가에서 보낸 경험도 제가 제보자님이었다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요즘은 홀로 국토 종주를 하기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세상이 된 것 같아 좀.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늘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노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꿈 같은데 꿈 같지 않은 그런 꿈을 꾼 경험 있으세요? 아니면 어떤 사연이 있는 곳에서 그 사연을 알기 전에 말이죠, 그 사연과 연관된 꿈을 꾸게 된다면 그거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으세요? 이번 사연은 사나이 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나이 실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사나이 실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작년이었어요.
그때도 혼자 도보 여행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땐 강원도 쪽을 돌아다닐 때였는데 그렇게 걷다가 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높은 산은 아니었어요. 전 초행이다 보니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산길로 올라갔는데요. 제가 오른 곳은 로프도 있고 좀 험했는데 반대쪽은 그냥 산책로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올라오면 운동하는 곳도 있고 시설 깔끔하고 좋은 약수터도 있고, 그날은 그 산에서 야영을 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잠은 거기서 잘 생각으로 주변을 봤는데 아래쪽을 보니까 빛바랜 붉은색? 그거 비슷한 지붕색으로 된 집이 보이더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산속에서 폐가들을 보게 되는데 혼자 돌아다녀 보니까 뻘쭘하게 떨어져 있는 것보단 그래도 주변에 뭐가 하나 있는 게 좋았어요. 그게 폐가라고 해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산속에서 야영을 할 때 제일 걱정인 게 비랑 멧돼지였거든요. 어쨌든 여러 면에서 그런 폐가라도 있는 게 낫더라고요. 거긴 내려가는 길도 좋았어요. 그 집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그런지 흙길이 아주 그냥 반질반질하더라는 거죠. 그 길을 따라서 그 집 앞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데, 그런데 좀 희한한 게 돌무더기? 거기 가는 길에 돌무더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집에 가는 길에만 한 6, 7 그쯤은 본 것 같았는데요. 크기도 작지 않고, 산에 다니다 보면은 볼 수 있는 게 돌무더기니까 뭐 그렇게 처음에는 이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게 좀 많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전 좀 서둘러서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천천히 그 집을 둘러볼 생각으로 들어갔는데요. 페인트 칠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오래된 집으로 보이진 않더라고요. 방은 왼쪽에 큰 방이 있고 방 앞으로 성인 남자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길이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엔 앞쪽에 있던 방보다 좀 작은 방이 있는데 먼지가 많이 쌓여서 그렇지 크게 망가지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런 집들 보면 대부분 막 술병 굴러 다니고 낙서돼 있고 사람들 배변들도 있고 정말 엄청 더럽고, 그런데 거긴 그런 흔적도 없고, 그런데 그 집 가구나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급하게 이사를 갔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마당에 나가서 자리를 잡고 한잔 하는데 밤에 듣는 그 산새 소리 기가 막히거든요. 적막함 속에 들리는 그 잔잔한 소리, 그리고 풀벌레 소리들, 그런 소리들 들으면서 밤하늘에 별을 벗삼아서 그렇게 한잔 하는데 술이 줄지 않는 기분? 그때 그 PT 소주 있잖아요. 그 650ml짜리 그 한 통을 가져갔는데요. 평소에는 그거 마셔도 이 술이 모자르다 싶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술을 마시기 힘들고 어지럽고, 그래서 이거 술이 안 받나? 뭐 취했나?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거, 분명 술이 반쯤 남은 거 확인하고 뚜껑 닫고 그리고 미리 받은 곳에서 잠을 잤거든요. 근데 자다 보니까 뭐가 발 아래에서 부스럭거려요. 그래서 조용히 살짝 흰눈을 뜨고 아래를 봤거든요. 혹시나 산짐승이 내려와서 부스럭거리나 하고. 그런데 발 아래 제 가방 앞에 어렴풋이 실루엣이 보이는데 그게 사람 형상이더라고요. 쭈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막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그렇지만 이상한 경험을 몇 번 했었는데 무섭다는 느낌, 그걸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호흡이 빨라지고,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때 그게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려요. 그때 본 그건 머리가 막 헝클어져 있고 옷은 한복 비슷한 색동옷 같은 옷 있죠? 그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천천히 기듯이 다가오는데 제가 거기서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 얼굴에 지 얼굴을 갖다 대고 막 냄새를 맡는 듯 킁킁거리는데, 그때 냄새가 진짜 역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태어나서 처음 맡는 냄새였어요. 그리고 그건 눈을 감고 있는 제 귀에 대고 말을 하는데, 내 밥 어딨어? 내 밥 어딨어? 네가 먹었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제가 들은 마지막 소리고 그게 그날 밤 제 마지막 기억이에요.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지나서 사람들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누가 절 흔들더라고요. 왜 여기서 자냐면서. 눈을 뜨고 보니까 날이 밝았는데 밖에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고 제 앞엔 건장한 분들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말이 빨리 짐 정리해서 나가시라고, 여기 철거 중인 집인데 위험했다고. 전 죄송하다고 하면서 급하게 가방 챙겨서 들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가방 옆에 놨었던 그 분명 반쯤 남은 술, 그게 비어있더라고요. 이건 분명 제가 밤에 뚜껑을 닫은 것까지 기억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렇다고 제가 자다가 도중에 일어나서 그걸 마셨을 리도 없고.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엔 간단하게 이제 상을 차려놨고, 그 사람들도 절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그중 한 분이 저보고 그 집에서 잤냐고 하는데 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수근거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웃기도 하고, 저한테 물어본 분이 간밤에 뭔 일 없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전 말없이 그냥 없었다는 뜻으로 그냥 고개만 흔들고 가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별일 없었나 봐 하는, 그리고 뭐라 웅성거리는. 그러다 뒤에서 저한테 하는 말, 그냥 쭉 가요.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여기 흉가예요. 무당귀신 흉가. 가는 길에 돌무더기에 돌 꼭 던지고. 전 그 말 듣고 잠깐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제가 본 사람들 모두 진지했어요. 아니, 오히려 절 걱정하는 듯 쳐다보는 것 같다고 할까요? 웃는 사람도 없고 다들 표정 없는 얼굴로 서서는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그러느니 하고 내려갔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돌무더기가 2개가 같이 있었는데요. 크기도 상당하고. 그런데 그때는 그거 보면서도 그냥 지나쳤거든요. 미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간판 비슷한 게 숲을 사이에 쓰러져 있는데 거기에 무당집 비슷한 그런 표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글도 그렇게 써져 있고, 그런 표식이 있는 간판이 그 숲을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지난밤에 본 그 꿈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다시 지나온 길을 돌아가서 그 돌무더기에 돌을 던지고 왔는데, 이러나 저러나 뭐 믿져야 본전이라는 맘에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뭐 따로 별 큰 탈은 없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이죠. 그런데 꿈이라고 생각했던 그거, 그리고 그때 맡은 그 악취,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가 말이죠. 사내의 신림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산속에 있는 폐가라, 이거 분위기 만만치 않죠. 거기서 혼자 잠을 잘 수 있다면 담력도 보통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악몽이라 짜릿하네요. 거기다 사람들 말이 그 집이 사연이 있는 집이고, 그때 사연도 모르는 사내의 신림이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꿈속에서 본 거라고 생각한 그거 실은 꿈이 아닌 현실은 아니었을까요? 사내의 신림을 깨웠다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꿈이 아닐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혹시 그 게스트하우스 잘 아시나요? 저는 듣기만 듣고 경험은 없는데, 이게 여행하면서 비용이나 여러 이유로 꽤나 인기가 많았었다고 하던데, 이번 이야기는 사나이 신림께서 게스트하우스에서 경험한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사나이 신림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사나이 신림의 기묘한 경험담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 신림은 여행을 그렇게나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뭐 차 가지고 캠핑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2다리만 믿고 계속 걷는 도보 여행만 즐긴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또 국토종주 같은 거는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보다는 지역 하나 잡고 며칠 돌면서 이것저것 보고 돌아다니는 걸 즐긴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전에는 모텔에서 자거나 저렴한 여인숙에서 잠을 자거나 했었는데, 게스트하우스라는 게 생기면서 그 경제적 부담도 줄고
모르는 사람과 어울림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도 있어서 게스트하우스를 애용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서 친해진 사람도 꽤 있고요. 그런데 그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특정 장소와 그 위치까지 알려주셨는데요. 거긴 여기 하면 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다고 사나이 신님께서 공개를 원치 않으신 관계로 밝히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그 게스트하우스라는 게 예약을 해야 하나 보죠. 이게 안 그러면 자리도 없을 수도 있어서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려고 전화했더니 남자 방 한 자리가 딱 비어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예약하고 그 여행하기로 이제 계획한 그 동네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저녁 가까이 다 돼서 그 게스트하우스로 갔다는데요. 게스트하우스는 바닷가 옆에 3층 건물이었는데 1층엔 그냥 상점들이 있고 2층부터 게스트하우스였는데요. 2층에 그냥 간단하게 물건들을 살 수 있는 매점 겸 그 프런트가 있고, 그리고 3층에 301호부터 해가지고 305호까지 방이 있었는데요. 301호부터 303호는 남자들 방이고, 그 복도를 가다가 이제 그 끝쪽에 304호, 305호 두 개의 여자 방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엔 이것저것 꾸며놓은 그런 휴게실이 있었고요. 사내의 신림이 갔을 땐 이미 남자들과 여자들이 그 게스트하우스 앞마당에 모여서 간단하게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는데, 객실로 들어가는 사나이 신림을 보고는 마치 오래된 그 친구처럼,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더래요. 뭐 아닐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들 친해졌다는데, 사나이 신림도 그런 낯선 반김이 싫지 않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짐 풀고 간단히 정리 마치고 씻고 나와서 이제 아래층 매점에서 맥주 몇 캔 사들고 나와서는 먼저 자리를 만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는데,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온 팀도 있고 사나이 신림처럼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사나이 신림 포함 10명 정도가 함께 했었다는데요. 거의 다들 낯선 사이지만 마치 오래 알고 지낸 그런 사이처럼 각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또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서 이야기를 맞춰 나가는 게 그렇게나 재미있고 즐거웠다고 하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웃고 즐기다가 다들 아침에 바닷가나 아니면 그 근처에 각자 볼 일들이 있어서 비교적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다는데요. 사내의 신림은 술이 좀 모자랐었는지 거기서 조금 더 마신 뒤 방에 들어갔다고 해요. 방은 2층 침대가 3개, 그 4인실 방이었는데 방에 들어가니 이미 위에 2명이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사내의 신림도 간단히 씻고 잠을 자려고 이제 아랫자리에 누웠는데, 옆방, 그 여자들 방이 시작되는 옆방 복도 쪽, 거기 남자방하고 여자방 사이에 그 작은 휴게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작은 휴게실에서 여자들끼리 웃으면서 떠드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 사나이 신림은 아까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인가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눈을 감았는데, 그런데 낮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또 와서 술도 한잔하고 해서 몸이 엄청 피곤한데, 그런 상태인데도 그 여자들 웃음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잠이 오지 않더래요. 정말 피곤한 상태였는데, 그 소리가 진짜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다는데요. 사실 그 웃음소리가 그 가끔 보면 굉장히 높은 톤으로 그 웃는 분들 계시잖아요. 꼭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그 웃음소리처럼 그런 톤으로 그 새벽에 웃어대는데, 그래서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는 그런 말을 할 생각으로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어라? 복도도 휴게실도 불은 다 꺼져 있고 어디에서도 사람처럼 보이는 건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하다, 분명히 들었는데 하면서도 뭐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 들어갔나 보다, 그 웃음소리가 안 들리는 것만으로 다행이다 하면서 다시 들어가서 자리에 누웠고 바로 잠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커피 한잔 할 생각에 휴게실로 갔다가 쓱 하고 304호 그 여자방을 봤다는데요. 그런데 304호 문에 수리중, 출입 금지라고 붙어있더래요. 그래서 305호인가? 하고 305호도 봤는데, 305호는 방문이 열려 있었고
그 방문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페인트 작업을 하려는지 그 페인트들이 방 안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때까지도 그게 귀신이거나 뭐 이상한 존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게스트하우스 그 관계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위에서 자던 그 두 명이 벌써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답니다. 사실 그 아침에 커피 한잔 할 생각에 방에서 나갈 때 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거나 하지는 않아서 그때도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기억도 확실하지 않았다는데요. 그런데 그 위층 침대는 매트리스부터 모든 것들이 정리정돈된 상태가, 아무리 정리정돈을 잘하고 나갔다고 해도 그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양새 있잖아요. 사람이 누웠다가 머물렀다간 흔적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는데요. 이때부터 조금씩 오싹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어제 술자리에서 같이 했던 남자가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잘 잤냐고? 자기들 라면 끓이려고 하는데 드실 거면 더 끓이겠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사나이 신림도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나눠 먹으려고 2층 매점으로 가서 다른 먹거리랑 음료수를 산 뒤 프런트에서 계산하면서 물어봤대요. 저랑 같이 방 쓴 사람들, 그 사람들 일찍 나갔나 봐요 하고. 그런데 프런트에서 하는 말이 그 방은 사나이 신림 혼자만 사용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서 혹시 여기 여성분, 관계된 분들 중에 여성분 계시냐고 하니까 직원이 왜 그러냐고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간밤에 있었던 일들 얘기하고 아침에 휴게실 갔다가 여자방을 본 그 상태 얘기를 하면서 혹시나 직원들이었나 하고 물어본 거라고 하니까, 그때 직원이 하는 말이 여직원 없다고, 무섭게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억지로 웃으면서 말하더래요. 마치 자신에게 농담한 걸로 들은 것처럼 말이죠. 사나이 신림은 진지한데 말이죠. 이때부터는 사나이 신림도 밤에 있었던 그 일이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들고 휴게실로 갔더니 남자 3명이 모여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는데요. 사나이 신림은 그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나눠 먹으려고 사온 것들을 풀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어제 술 마실 때 여자분들은 어디서 잤을까요 하고, 여자방 공사 중이던데 하고 말이죠.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듯이 살짝 웃기까지 하면서. 그런데 그 남자 셋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하는 말이 어제 여자요? 어제 여자분은 없었는데? 사나이 신림은 그제야 그렇게 여자 웃음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자신에게만 들리는 것처럼 왜 자신만 복도로 나갔었는지, 왜 아무도 나오지 않았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그 뒤로 사나이 신림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잘못 봤나? 잘못 들었나 하고는 그냥 라면만 먹었다고 합니다. 속으로 내가 귀신을 봤구나 하면서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사나이 신림이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술 마시고 취해서 착각한 착각일까요? 아니, 생각을 바꿔서 그 정도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사나이 신림은 만취 상태가 되도록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마셨던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